반갑습니다. 순간 폴짝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현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려로 막은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엊그제였죠. 청주 마이크로 병원에서 이 주상골 골절에 철심을 박은 걸 마지막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수술대에 이제 딱 올라가니까 자꾸 찢는 거 뭐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시에만 찔려도 안 좋은데 또 주사만 맞아도 주사 맞기도 싫어하고들 그러죠. 더군다나 수술대 올라서 마취해가지고 칼로 다 찢고 또 수술하는 소리가 또 다 들리죠. 저절로 그냥 주여 아니면 하나님 의사의 치료의 손길에 임하사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저를 집도한 과장님은 마이크로 병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 정형외과에서는 아주 손꼽는 그런 전문의가 집도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라 의사를 만나도 그런 분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는 알지만은 많이 쫄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철핀 뽑기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한 거, 멍 때리다가 큰 수술로 이어진 거, 이런 말씀이죠. 때는 바야흐로 2024년 4월 30일입니다. 집에 고급 자전거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시는 원래 천국같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탁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몇 미터 안 12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공원 앞인데 거기 배움터 지킴이가 거기서 학생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거기서 볼라대에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했더니 배움터 지킴이가 모자를 이렇게 주면서 조심하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점심 먹으러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싸우를 딱 근데 뜨신 물로 싸우를 했죠. 그런데 손이 욱신 막 쑤신다고 하죠. 이건 예사롭지 않다. 통증이 점점 심해요. 참기리가 좀 뻐고요. 우리가 산업적구 시대에 우연만한 건 아픈 걸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그냥 인근 정형외과로 간 거예요. 최신 시설이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찍더니 골절이 됐네요. 그러면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런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붙는 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사를 놔서 그런지 이제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별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퇴근하고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그 청주소 제가 살았을 때 그 무심천 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거기 운동을 많이 하러 다녀요. 저도 그 운동을 했을 때 다리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은 보상을 해준다. 그런 그 프랭카드를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단은 크게 아프지는 않으나 혹시나 어떨지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와서 조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썼습니다. 쓰고서 목격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놓은 게 있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 날은 휴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 파악을 못하고 5월 2일 날 그 배움터 지킴이가 거기 위치를 바꿔서 쓰더라고요. 아파트 부근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앞에 정면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그 목격자를 좀 알고 싶다고 한다. 그랬더니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인데. 딱 하루 지났는데. 그래서 아파트 거기에 CCTV고 뭐고 다 있을 겁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달라는데 뭐 경찰서에서 귀찮게 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저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알려줘서 경찰서에 알려줬습니다. 그러고서 뭐 직장을 옮겨가지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약간 이 손이 틀어질 적마다 기분이 나쁠 정도의 통증이 오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손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는 좀 더 심하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물리치료를 한 4개월 이상 5개월 받을 쯤인가요? 건보에서 우편엽서가 온 거예요. 왜 다쳤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보에 전화를 해서 어차피 실비에서 권리 청구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출근하다 자전거에 넘어져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 얘기를 보내줬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산재로 다 처리하셔야지. 저희들이 106만 540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까지 다 회수하겠다는 거야. 아니 참, 아니 나는 보험에 가입된 건데 거기서 청구했든 말든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러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회수하겠다고 하니까 보험에서는 뭐 그거에 관계없이 나를 보장해 준 건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근로복지공단에다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건 말이에요. 야, 5개월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묻는 거예요. 목격자는 있느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경찰서 교통 사실 확인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붙여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하는 절차가 정말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뭐 대전까지 가야 되고 세종시에서 대전까지 차를 타고 가서 신청해야 되고 팩스로 받아서 하려면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 서류가 팩스 오는 것만 해도 벌써 7장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또 구비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그냥 다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불편하게, 보험회사 불편하게, 제가 들어있는 보험회사 관련되는 건 또 다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또 엄청 불편하게, 가족 불편하게야, 또 치료받은 그 여기 고운동의 정형외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산재 같은 거 신청해주고 그러는 데가 아니다. 입원만은 특별히 해드리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다.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신청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재 처리가 됐어요. 산재 처리가 됐는데, 산재 처리 되면 산재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병원에, 대평동에 있는 산재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산재병원에 가서만 처음에 다쳤을 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본인이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다 해줍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재 지정병원이 동네 많을 것 같잖아요. 몇 개 없습니다. 세종시만 해도 한의원까지 해서 11군데인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평상시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이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은 산재지정병원 찾기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인근에 산재병원이 있는지 이걸 평상시에 알아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권립병원만 딱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액션을 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 산재병원을 찾아서 하려면은 또 산재 신청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편을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보호자원이라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산재를 신청해서 이 혜택을 누려가면서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병원에 이제 대평동에 있는 그 산재병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 너무 오래 뒀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료파업이 굉장히 심할 때죠. 9월 달이었으니까요. 그죠? 의료 대란이 막 일어났을 때요. 그러면서 추천 병원을 청주 마이크로 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10월 22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집사람하고 가보니까 병원에 그냥 완전 환자로 다 그냥 꽉 차, 발길이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예요. 정말 많더라고요. 집사람이 딱 보더니 저렇게 하면 몇 달 후에 수술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의사 면담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언제 수술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이 뼈를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붙지도 않는 뼈고 나중에 염증으로 이게 손목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 또 그것도 수술 날짜를 바로, 이게 시급을 뭐 오래 둬서는 안 되는 마에 이미 뭐 뼈가 이렇게 좀 약간 틀렸느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발견해서 뼈에 실금이 갔다고 했을 때 기부술을 해놨으면은 바로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크게 아프지는 않고 뭐 가시 찔린 정도보다 조금 더 하다가 그럼 뭐 일을 하다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러졌다 이러면 무조건 기부수로 들어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소홀히 취급하더라도 본인이 해달라고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산업여건 시대들은 뭐 사소한 거는 뭐 몸져 눕는 거 아니라면 다 버티고 해왔기 때문에 의지자는 거는 아픈 걸로 다 생각지도 들지를 않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냥 5개월 동안 일을 했죠. 그러다 병을 키워가지고 그게 골반 이식 수술까지 한 거예요. 골반 이식 수술을.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또 산재라는 게 이게 그 전에 사무직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산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산재가 뭔지도 모르고. 혹시 산재라는 걸 좀 그래도 알았더라면은 산재 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고서 빨리 회복시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바로 공식화해라. 그때 경찰서 조사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개월 후에 하루 만에도 목격자가 안 봤다고 하는데 5개월 후에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뭐를 할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 그때 그 순간 판단. 이건 진짜 굉장히 잘한 거죠. 그 다음에 평상시 그냥 상식으로 산재병원을 알아둬서 그런 어떤 직장과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산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의사가 설령 가볍게 보더라도 본인이더라도 기부수 뭐 부러졌다면 기부수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기부수만 했으면 뭐 간단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완전 뼈 이식, 골반이 뼈 이식, 골반을 또 쓸어서 막 깨가지고 이게 이식 수술한 거 아니에요? 이런 대수술을 만들어 놓은 거지. 또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볼 때는 호미로 벌 걸 가래로 벌었다. 그런데 몸다첨에 버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참 운이 좋다. 많이 그래요. 참 산재철에 되면 운이 좋으시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진짜 잘 돼 있다는 건 정말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치료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그래, 받을 수 있으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전번에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했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니까, 치료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겠지만 의사님이 인정해 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하여간 뭐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큰 병 만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소하게 다쳤으면서도 잘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는 다 받고 치료도 잘 되고,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좋은